YTN 뉴스 FM 강성범이야. 스페셜 MC 일명 땜빵 MC 강성범의 뉴스 전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성범입니다. 이동영 작가가 휴가를 냈죠. 말로는 휴가인데 지금 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번아웃이 왔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낸 김에 제가 할 일도 없고 해서 일주일 동안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잘하면 이동영 작가가 좀 긴장할 것 같으니까 좀 못하겠습니다. 좀 건방 떨었죠? 건방 떤 김에 좀 더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이후에요. 유튜브를 중심으로 선거 조작 이야기가 돌고 있죠.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는 항상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이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좀 적당히들 하라고요. 그랬다가 공격을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오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브들과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조건은 천안함 유족분에게 100만 원을 기부를 하고 지정된 유튜브 채널에서 그 실시간으로 돈 쏴주는 거 있죠. 슈퍼챗 요거 없이 토론을 하자 이런 거였죠. 근데요. 이준석 의원 하지 마세요. 저도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양쪽 진영 끝에 계신 분들은 그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도 많이 험하게 하시고요. 왜 사서 욕을 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뭐 이준석 의원이 하자고 해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질까봐 그럴까요? 아닙니다. 실시간 슈퍼챗 안 받는 조건이라고 했죠. 그것 때문에 안 할 겁니다. 건방 좀 떨어봤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돈은 퍼주는 돈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돈이다. 이런 의미겠죠. 이게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그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정부는 70% 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미래통합당이 중요한데요. 좀 입장이 좀 모호합니다. 총선 전에는 민주당이 다 주자고 했더니 안 된다. 그러면 70% 주자 했더니 그럴 거면 다 주자. 그래 다 주자. 그랬더니 또 안 된다. 이러고 있어요. 정말 참 20대 국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재선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재선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오늘 또 귀찮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20대 국회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죠? 네, 맞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당의 입장 정해진 겁니까? 전 국민 지급하는 걸로요? 네, 맞습니다. 뭐, 방금 강성범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경제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에도 더욱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당의 입장입니다. 예. 네. 그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청와대 입장에 정부죠. 그 입장에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 뭐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박주민 의원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 얘기가 교감이 있었던 겁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고위 당정청 협의가 있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지금 정부,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은 70%까지만 하자. 왜냐면은 재원을 추가로 썼을 경우에 이후에 다른 용처가 생겼을 때 쓸 돈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좀 표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뭐 복지 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경제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전 국민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정책의 효과가 더 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설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미래통합당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총선 전에는 그 총선 중간에도 그 황교안 대표께서도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했나요? 그 김재원 의원께서 그 네. 30%까지 다 주는 거는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왜 이러시는 걸까요? 글쎄요, 저희들로서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아예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적인 성격의 어떤 재원을 제공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럼 100%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가요. 지금 와선 또 70%만 하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정확한 입장이 뭔지, 이게 당의 확고한 입장인 건지 아니면 김재원 의원의 개인적 입장인 건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 그 정치인들 볼 때마다 그 선거 때 공약 내세우는 거 이게 저기 선거 때 나온 얘기들은 정치적 합의로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위원님은 안 그러시죠? 저도 뱉은 말을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예. 예. 어쨌든 그 야당이 끝까지 반대를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원래는 그 5월 지급 이것도 국민들은 그 늦다 이 생각을 할 텐데 이게 논쟁이 길어지면은 더 늦어진다는 건데 이거 네. 끝까지 반대하면은 불가한 건가요? 지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자체가 이제 추경입니다. 추경 방법이라서 추경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면은 좀 논의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래통합당도 이미 이제 총선 공약으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오늘 여야 원내대표 만나셨다면서요? 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직접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 얘기 계속 하고 계시는 모양이죠. 예.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럼 아예 어차피 20대 국회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 줄여서 그 국채 발행하지 않는 선에서 줄여서 일단 통과시키고 조금씩 주고 21대가 시작하면 21대가 돼서 그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국민들한테 주자.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액수 줄여서 추진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벌써부터 액수를 좀 줄이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더 야당을 좀 설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해보고요. 네네네. 예. 끝까지 참 힘드네요. 그죠? 예. 자,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네네. 며칠 전에 한 일간지죠. 그 단독이라면서 단독 잘 붙여요, 요즘에. 보도를 네. 내셨는데. 네.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비공개 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고 제2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요. 이게 가짜뉴스라면서요. 예, 저희 오늘 최고위에서, 공개 최고위에서 30최고위님 입을 빌어서 저희들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예. 저희들은 또 다른 교섭단체를 유지한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예, 애초부터 저희들이 상정했었던 그 경로로 그대로 갈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꼼수를 부릴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던 것은 사실과 굉장히 다릅니다. 네. 예. 근데 만약에 통합당 쪽에서 그 한석을 줘서 그 교섭단체를 하나 더 만들면 그러면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예.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가 많이 훼손된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의 이제 그런 꼼수는 좀 안 부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그런 식으로 또 꼼수를 부리면 이게 계속 또 악순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은 진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티즌 사이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그 통합당 쪽에서 한석을 줘서 그 꼼수를 부리면 그때 되면 이제 한석을 주게 되면 통합당이 83석이 아닌가.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반으로 쪼개서 1, 2당을 다 만들어버리는 것도 방법이다. 농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윤호중 사무총장이요. 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여부를 살핀 뒤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장 추천 때문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윤호중 사무총장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 전체 분위기는 어때요? 뭐 좀 전에는 박주민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래통합당이 이제 미래한국당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그런 수를 고민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대응은 안 하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그 최고위 예. 분위기고요. 그래서 오늘 서른 최고위원님이 그렇게 발언을 하신 겁니다. 네. 이 이후에 하나 질문이 더 있는데 그건 안 하시겠다니까 그거 질문하지 네. 않고요. 네. 윤석열 총장 거취 문제를 그 더불어시민당 우의종 대표가 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좀 네. 이제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 얘기인데 선거 끝나자마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또 언론들에서는 또 받아쓰기 좋잖아요. 그래서 네.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 대표님의 사견이시죠. 제가 예. 전에 다른 언론과도 인터뷰하면서 네.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우의종 대표님의 사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은 많지만 어쩌면 우리 몸집이 커졌으니까 지그시 이렇게 내려보는 것도 내려다 보고만 있는 것도 되게 위압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임기가 내년 7월까지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요. 요걸 네. 보장을 받아야 된다. 뭐 아니다. 뭐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일단 당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하는 거죠? 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이제 180석을 얻었으니 이제 거대 여당으로서 좀 이렇게 좀 너그럽게 좀 이렇게 끌어안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뜻은 뭐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국회를 운영하는 방향, 기조에서는 협치가 원칙이겠죠.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규모 있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 이유를 헤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민들께서 저희를 그렇게 규모 있게 만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또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네. 아무튼 민의를 잘 받들어서 그 중간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협치의 선은 어디까지인가 잘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21대 때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최고위원까지 되셨잖아요. 네네네. 22대 때, 이제 22대죠? 21대인데, 이제. 예, 제가 무식해가지고. 21대 때, 예. 포부 한 말씀 들어봐도 될까요? 약간 시간이 남아서요? 예, 뭐 제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20대 국회가 사실은 일 잘 못하는 국회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는 굉장히 해야 할 일도 많은 국회라서 일하는 국회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것을 위해서 계속 준비해왔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통과시켜서 21대 국회는 진짜 일하는 국회 이렇게 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또 웬만한 위원님들이 박주민 위원님 같이만 일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971님이 강성범 진행 좋습니다. 개그에서 시사 진행으로 탈바꿔 난 강성범 씨 앞으로 자주 좀 나와주세요. 저 지금 목소리 떨리는 거 안 들리세요? 지금 죽겠어요. 식은땀 나서. 7288님 강성범 씨 잘해요. 와 놀랐습니다. 이동현 작가님 긴장하셔야겠네요. 우리 PD님이 또 욕이 더 많을 텐데 이렇게 좋은 말만 어렵게 골라주셨습니다. 네, 2부 기자 언박싱으로 돌아오겠습니다.